유타 미국인의 윤리의식. 오늘은 미국의 유타주,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경험한 미국인의 윤리의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유타는 미국 서부에서도 독특한 분위기를 가진 지역입니다. 모르몬교 신자들이 동부에서 박해를 피해 긴 여정을 거쳐 정착한 땅이기 때문에 다른 주와는 또 다른 정서와 종교적 기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특별히 안전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 저 역시 1997년 어학연수를 하며 3주 동안 지냈던 곳입니다. 그 당시 호기심이 많았던 저는 모르몬 성전을 직접 방문해 보기도 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가대의 공연을 듣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 만든 소리는 확실히 남달랐습니다. 울림이 크고 굉장히 절제되어 있으면서도 웅장했습니다. 그리고 유타에서 지내며 가장 강하게 느낀 건, 미국 사람들은 윤리 문제에서 정말 철저하구나 하는 점이었습니다. 먼저 중학교에 다니던 딸의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미국 학교에서는 숙제가 정말 많습니다. 게다가 단순 암기형이 아니라 리서치 기반의 의견 제시, 과제가 중심이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느 날 딸이 친한 친구에게 "이번 국어 과제 너는 어떻게 쓸 생각이야?" 하고 편하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가 표정이 굳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왜 내 생각을 훔치려고 해? 그건 치팅이야." 딸은 너무 놀랐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서로 아이디어를 묻고 이야기 나누는 걸 자연스럽게 여기는데, 미국에서는 중학생조차 표절과 부정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본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은 거죠.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생각을 가져가는 건 윤리 위반이라는 그 인식이 정말 강하게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는 대학원에서도 똑같이 이어졌습니다. 미국 대학원에서는 오픈북 시험이 흔한데, 그렇다고 책 그대로 옮기면 절대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책에서 얻은 사실을 토대로 자기 의견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하고, 몇 페이지에 걸쳐 깊이 있게 써내야 합니다. 오픈북이지만 절대 쉬운 시험이 아니죠. 어느 날 교수님께서 다음 시험은 월요일에 열겠다고 미리 공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은 2개의 반을 가르치고 있었고, 금요일 반에는 미리 시험 내용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금요일 반 학생들은 당연히 좋아했죠. 시험 준비 기간을 3일 더 얻는 셈이니까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순간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금요일에 미리 알려주면 월요일 반 학생들은 우리보다 불리해져요. 공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손해보는 것도 아닌데 남들이 더 불리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수님도 그 의견을 바로 받아들이고, 그럼 2반 모두 월요일에 공지하겠다고 수정했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식 공정성의 기준이구나. 그때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험은 또 있었습니다. 당시 다빈치 코드가 전 세계적인 논쟁거리였는데, 미국 중학교에서도 책의 내용을 두고 학생들 사이에 엄청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여행 중이던 하버드 선생님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 다빈치 코드는 사실에 기반한 논픽션이다라고 주장했고, 우리는 픽션이라고 반박하며 꽤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는 논란이 있을 만한 주제라면 학교 안팎에서 자연스럽게 토론이 이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저 역시 대학원에서 직접 수업을 들으며 이런 문화를 몸소 느꼈습니다. 처음엔 발표 시간이 아닌데도 학생들이 끼어들며 활발하게 의견을 나누는 모습이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듣고 있으면 그들의 발언이 꼭 전문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신이 경험한 것, 생각하는 것을 거리낌 없이 말하는 겁니다. 나도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특히 협동학습을 다루는 수업에서 저는 한국에서 미리 알고 있던 협동학습의 4가지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서로 의존하는 구조, 개인의 책임, 동등한 참여, 동시에 상호작용하는 수업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니 교수님과 학생들 모두 꽤 관심 있게 들어주었습니다. 그 후 교수님은
저를 아주 특별한 학회에 추천해 주셨고, 덕분에 다양한 자료도 얻고 여러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웠던 건 미국 학생들은 생각보다 영어 문법에 약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영어 교사였던 저는 미국 학생들보다 문법 용어를 훨씬 더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날카로운 질문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그런 질문을 상당히 반기셨고, 과제 피드백에 수업에 영감을 주었다는 문장을 써주실 정도였습니다. 그 덕분에 조별 과제를 할 때에도 미국 학생들이 먼저 저와 팀을 하고 싶다고 할 정도였죠. 물론 문법 지식이 영어 실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인이 한국어 문법을 잘 몰라도 한국어를 완벽하게 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지만 문법을 깊이 있게 분석해야 하는 수업에서는 분명 큰 도움이 되었고, 오히려 미국 학생들이 더 어려워한 분야라 저는 여유 있게 학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타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어학연수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사회가 어떤 기준으로 공정함을 판단하는지, 학생들이 어떻게 자기 의견을 스스로 구축해가는지, 그리고 토론과 발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몸으로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동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잠시 후 또 다른 미국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